오늘도 천장에 얼룩이 하나 더 들었네. 인생의 말기, 나는 홀로 병원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85세가 된 지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아이들은 바쁘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타이르며 지내왔다. 그러나 면회를 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자 후회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때 더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다른 말을 건넸어야 했을 텐데,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이 먼 과거의 환상처럼 느껴진다. 내 이름은 김영자.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 평범한 인생을 걸어왔다. 남편과는 직장 결혼으로 두 아이를 얻었다. 장남 민호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 지역 기업에 다니고 있다. 장녀 지은은 조금 성격이 세지만 세심한 아이로 결혼해서 먼 곳에 살고 있다. 둘 다 내 소중한 보물이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이 분주하게 지나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밤에는 숙제를 봐주고 재워주었다. 남편도 일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그때 우리 집은 항상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내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다. 취미인 정원 가꾸기에 몰두하거나 이웃과 차를 마시거나 가끔 부부가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병에 쓰러졌을 때였다. 필사적인 간회도 불구하고 남편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자를 잃고 나는 깊은 슬픔에 짓눌렸다. 집안은 텅 비어 어디를 봐도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다 못한 아이들이 동거를 권했다. 민호는 엄마, 혼자 사는 건 걱정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라고 했고 지은도 전화로 엄마, 무리하지 마. 언제든지 의지해 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 아이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나는 오랜 세월 익숙해진 집을 떠날 기분이 들지 않았다. 게다가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가정이 있다. 내가 함께 사는 것으로 오히려 부담을 줄까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이 집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다. 혼자 사는 것은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자신의 페이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편안했다. 아침은 천천히 일어나 정원의 꽃에 물을 주고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 다녔다. 밤은 일찍 잠들어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주거나 얼굴을 비치곤 했다. 민호는 일 틈을 타서 주말에는 꼭 왔고 지은도 연 몇 번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외로움이 가시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다. 민호는 일이 바빠져 주말에도 출근이 늘었다. 전화 횟수도 줄고 가끔 전화가 와도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바로 끊는 일이 많아졌다. 지은도 아이들의 학교 행사나 학원으로 바빠 귀성 횟수가 줄었다. 이번 추석에는 꼭 갈게 라는 말도 어느새 들리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의 바쁨은 이해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있다. 무리하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귀성을 강요할 생각은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횟수가 줄고 얼굴을 보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쌓였다. 특히 외로움을 느낀 것은 계절이 바뀔 때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꼭 연락해서 축하 인사를 해주었다. 때로는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보내거나 가족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런 따뜻한 교류가 사라졌다. 내 80세 생일에는 누구 하나 축하 전화도 없었다. 나중에 지은에게서 바빠서 잊었어. 미안이라는 메시지가 왔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화보다 깊은 체념의 감정에 휩싸였다. 아이들의 무관심은 이미 그들의 생활 일부가 된 듯했다. 남편의 기일 제사 때 오랜만에 아이들이 본가에 모였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생활 바쁨을 이야기하고 근황을 보고할 뿐 내 걱정을 하는 말은 거의 없었다.
엄마, 혼자 괜찮아? 라고 물어본 것은 지은뿐이었다. 건강해? 걱정 마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은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듯했다. 제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배웅하며 나는 홀로 텅 빈 집 안에 서 있었다. 예전에는 활기찼던 이 집은 이제 고요히 침묵하고 내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건강이 나빠져 입원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조금 심각한 병이라는 게 밝혀졌다. 의사는 한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워서 나는 다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85세가 되고 혼자 사는데 의지할 사람도 적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다. 입원 중 아이들에게 연락했지만 둘 다 바쁜지 면회를 잘 오지 않았다. 민호는 일이 도저히 쉴 수 없어 안정되면 꼭 갈게 라고 한 채 연락이 끊겼다. 지은도 아이들 돌보느라 손이 안 나. 전화로 안부 물을게 라고 해서 전화는 몇 번 있었지만 결국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병실에서 홀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양한 생각이 스쳤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 남편과 둘이 보낸 즐거운 날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소원해진 아이들과의 관계. 그때 더 아이들과 마주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 텐데, 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했을 텐데 후회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매일 딸 부부나 손주들이 번갈아 면회를 와서 시끌벅적했다. 즐거운 대화 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외로워졌다. 나는 홀로 조용한 병실에서 시간만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역시 타인이다.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과 불안을 완전히 이해시켜줄 수는 없다. 밤이 되면 홀로 병실에서 고독에 짓눌릴 듯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난 무렵 지은이 반나절만 면회를 왔다. 엄마 잘 버티네 라고 목소리를 걸어주었지만 곧 내일 아이 수업이 있어서 라고 하고 돌아갔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제대로 이야기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입원 중 민호는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지은도 그 한 번뿐이었다. 퇴원 날 나는 홀로 택시에 타서 텅 빈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깨달았다. 내 노후는 아이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오랜 세월 아이들은 바빠서 어쩔 수 없더리라면서 라고 믿어온 결과라는 걸. 퇴원 후 나는 혼자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매일 혈압을 재고 약을 제대로 먹고 영양균형 잡힌 식사를 신경 썼다. 정기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바로 의사에게 상담했다. 미래 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언젠가 자신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두자고 생각했다. 먼저 집안을 정리했다. 불필요한 걸 처분하고 베리어 프리로 조금씩 개조도 했다. 또 만약에 사태를 위해 재산 목록을 만들거나 유언장을 쓰는 준비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결정의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래도 나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는 걸 느꼈다. 퇴원 후 나는 적극적으로 지역과의 연결을 가지려 노력했다. 동네의 노인 복지센터에 참여하거나 취미서클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고독감이 가시고 마음이 따뜻해져졌다. 동네 슈퍼마켓 쇼핑도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가게 사람들과의 사소한 대화가 일상에 색을 더해주었다. 영자씨, 오늘 채소 신선해요. 이 두부 맛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말에 지역과의 연결을 느꼈다. 혼자 사는 만큼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기쁨도 있다. 아침 커튼을 열고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에 새싹이 돋아난 걸 발견한 때, 좋아하는 음악을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독서에 몰두할 수 있는 조용한 밤,
그런 작은 행복을 하나하나 소중히 하고 싶었다. 때문에 싶었다. 식사도 혼자분이라 해서 대충 하지 않고 균형 잡힌 걸 제대로 만들려 노력했다. 때로는 조금 사치해서 좋아하는 생선을 사서 혼자 천천히 즐긴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지복의 한때다. 밤이 되면 그날 있었던 작은 일이나 감사한 걸 일기에 썼다. 오늘은 동네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어. 슈퍼에서 오랜 친구 산희 씨를 만났어. 맛있는 빵집을 발견했어. 그런 사소한 일이라도 적어두니 일상의 풍요를 다시 실감했다. 자신을 의지해 사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장 안심되는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느낀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많이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고 나는 내 인생을 소중히 살아가자. 85세가 된 지금 나는 홀로 조용히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 곁에는 아무도 없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후회뿐 아니다. 수많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 인생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자신답게 살아가고 싶다. 정원의 꽃을 사랑하고 책을 읽고 조용한 시간을 즐기며 그리고 언젠가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의 막을 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좋다. 아이들의 일은 지금도 걱정이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란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다. 나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때 내가 더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하고. 그러나 이미 지나간 걸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을 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인생의 말기에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 무엇인지 이해한 듯하다. 그것은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신적 자립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발로 서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것이 나이를 먹어도 자랑스럽게 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고독을 느낄 때도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지역 사람들과의 연결, 취미 동아리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나는 나로서 확실히 여기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답게 앞을 향해 살아가자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진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